어제 광주에서 김대중 센터에서 토크 콘서트에서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저에게 대선 행보냐고 물으면 열심히 하면 언젠가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윤 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겠다 싶지만 3년 뒤 정치를 그만두실 분보다는 잘하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잠재적 경쟁 상대로 보고 견제구를 날렸죠. 공직자로서 커리어가 있고 국민에게 일정 부분 지지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언젠가는 경쟁할 수 있겠다. 한 장관이 정치를 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경쟁에 나서야지 누가 잡범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이걸 계속할 거면 그런 정치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찌 보면 이제 또 신당 창당은 관심이 없는 건가요? 정국 교수님. 아니요, 갑자기 또 한동훈. 예, 그 메시지는 메시지대로 있고 어제 그제 뭐 그 자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모으는 그 작업이 뭐 성공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온라인으로 이틀 만에 뭐 지금 한 4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고 10만 명 목표라고 하는데 이준석에 대한 고정 지지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도 지지층에서 정말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실망 이런 게 이제 이준석한테 몰려서 이런 게 나오는 것 같고 이준석이 또 그 핍박받은 과정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대통령하고 맞짱을 뜬다는 그런 그 용기 있는 모습을 보는 그런 지지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인식인데 저는 이준석이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국힘에 도로 돌아간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고요. 제가 너무 항상 평론을 할 때 합리적이긴 한데 좀 순진하다, 순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번에도 만약 이준석이 돌아간다면은 이건 정말 그 정치를 순수하게 보는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정치를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이제 세를 모으는 상황에서 이념이라든가 정책적인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준석의 이런 시도는 굉장히 신선해 보이고 실패하든 성공하든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턴은 하지 않겠냐. 근데 이런 희망 섞인 관측 일각에서는 내지는 저 신당 창당 가능성을 회의하는 이제 그런 관측들이 있는데 관점을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쨌든 여론의 관심을 끊임없이 환기시키고 그리고 뭔가에게 카운트다운을 하는 듯하면서 주목도를 높이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영리한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구글 검색량을 보면요, 어떤 정치인보다 이준석이 더블 스코어예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온통 여론의 관심을 자기한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직도 이준석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준석을 다뤄야 될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한편에서는 계속 깎아내리기 하고 한편에서는 저러다 몸값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막판에 딜하고 지난 대선 때처럼 하지 않겠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딱해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걱정도 되면서 안 될 거라고 폄하도 하고 정말 안 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복합적인 심정들이 보여요. 그 사이에 이준석이 이제 무럭무럭 자기 세력을 키우고 있는 건데 아까 이제 정국희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어떤 정당을 할 거냐. 이제 그 답이 아직 명료하지 않아요. 근데 답이 없어서 명료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종의 프로세스라고 저는 보고 보세요. 금태섭의 양양자는 정당을 만든다고 하고 만들었던 지가 벌써 올 봄에 만들었잖아요. 양양자원은 아직도 무슨 정당인지를 몰라요. 그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준석 얘기의 행간에 몇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국적인 수권 정당, 보수 진보를 망라하는 정당. 결국에 이제 정치개혁 차원에서 기존 질서를 허무는 정당을 하겠다. 이제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거고, 다만 그럴 수 있는 세력을 모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이제 이 말하자면 이제 후보 정당이면 출마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 총선에 출마군을 결집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숙제인데 어떤 정당을 하겠다는 컨셉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지금 뭐 다양한 사람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인유한부터 시작해서 뭐 윤 대통령은 기본이고 한동훈 등등. 이게 어쨌든 본인의 몸집을 키우고 이 구도를 만들고 또 상대를 적절히 견제하는 총선으로 가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준석은 누구보다 영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을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지자 연락망을 구성한 지 이틀 만에 이제 34,000명. 그런데 뭐 한 사람이 여러 번 또 할 수 있다는 그런 비판 글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태산 명동 서일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요?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지난 전당대회 때 천하용인을 밀었잖아요. 그때도 한 10만 명 정도 모아서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3만 4만이면 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숫자이기 때문에 아직 뭐 놀라긴 좀 이르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 추켜 세운 걸 보고는 좀 놀랐어요. 평가를. 왜냐면 후한 평가를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정치인에 대해서. 근데 그런 배경이 뭔가를 보면 뭐 아까 댓글도 있었지만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대구 가기 전에 제주, 광주도 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다 현안을 다뤘고요. 그리고 그 고리로 건 게 외국인 비자 문제예요. 예. 그 농어촌에 가면 이 외국인들 비자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이민청, 우리 저출산 이런 문제와 관련된 이민청 어젠다를 던지고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미래 어젠다를 던지고 그걸로 정책 행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가 짧은 시간에 기획했다 이렇게만 보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어젠다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의 화법을 보면 단서가 많습니다. 뭐뭐뭐뭐 하면 이렇게 하겠다. 뭐뭐뭐뭐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많아요. 근데 그게 뭐 물론 뭐 답을 정해놓고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일견 보이지만 아직 미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신당을 갖고 이슈를 몇 주 동안 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가 약간 소강 상태가 됐잖아요. 그럼 또 이슈를 굴려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걸 서명을 받고 한 건데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는 당원들을 향후에 창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 정당법이 너무 촘촘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도 앞으로 따를 것이다 이런 이렇게 봅니다. 네, 김준 소장님. 이준석을 옹호하고 지지하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이런 댓글에 답하면서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는 보수 진보의 관점을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양당 체제 그리고 각 정당의 기득권 체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색깔은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합리적 보수 이쪽이 원래 이제 토대인데 지금 현재 한국 정치가 양당제로 서로 싸우면서 공격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이제 대통령을 낸 여당이 본인과 맞서는 이런 문제가 됐다 보니까 좀 더 중도적 그 수권 정당 이쪽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가 아주 포용적이고 그 뭐랄까 통 크게 이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조금은 팽가르고 뭔가 갈라치고 그러면서 나를 뽀쪽하게 세워서 자기 편을 쭉 모아들였던 그런 영역이 있어서 과연 앞으로 여기 계신 박원석 의원까지도 포함하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러면 쉽게 좀 상상이 안 되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정치는 어쨌든 방향을 한번 틀면 그 트는 것들을 쉽게 급변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당 안에서 당시 당 대표와 대선 후보야 당연히 극적 하해를 해야지. 극적 하해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 본인의 생각을 주장하고 또 의도된 뭔가의 큰 이벤트를 만들어서 대선에서 좀 성공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이제 몸과 마음이 거의 떠나기 직전에 경계선에 와가지고 여기서 급변신을 하면 이준석의 폭망이죠.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뭐 정치가 급변하고 생물이라 하지만 생물도 뭔가 생태계의 흐름 안에서 뭔가를 판단해야지 완전히 180도 전환하면 본인이 상처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